나 혼자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의사도 간호사도 없는 집에서 아빠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그리고 니네 아버지가 나랑 같이 있었던 침대에서 돌아가셨다 치자. 장례 끝나고 내가 어떻게 그 방에서 자냐. 내가 그 집에서 어떻게 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늘 집에서 돌아가셔야 되고 병원보다는 집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 거였던 거예요. 누군가가 죽음이 이제 임박했다. 그리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몇 달 후면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밀쳐놓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공기 좋은 곳에 가시면, 뭐 좀 더 편안하고 조용한 곳에 계시면 더 낫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삶과 분리된 어느 공간으로 그분을 모시려고 하는 게 많은데, 최대한 우리 삶의 공간 안에서 그분을 껴안아야 된다는 게 저의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희영 씨 경우도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어머니한테 이제 이 딸이 진통제를 놔줄 수 없고, 그리고 그게 엄마한테 되게 큰 고통이어가지고 희영 씨가 이제 엄마를 모시고 호스피스를 갑니다. 그 춘천에 있는 상당히 시설이 좋은 호스피스를 가요. 호스피스를 가는데 너무너무 시설이 좋아서 이게 호스피스야? 리조트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설이 좋은데, 여기에 가가지고 희영 씨 엄마는 삶의 마지막을 즐겁게 살 수 있나? 하고 가는데 엄마가 너무 심심해 하시는 거예요. 우울해 하시고. 그러니까 희영 씨 같은 경우에도 엄마를 서울 한복판에 있는 호스피스로 옮겨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요. 그 호스피스에 모셔오니까 친구들도 찾아올 수 있고, 자식들도 더 잘 찾아올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부모님한테는 가장 적절한 공간이 어딜까를 생각하죠. 예를 들면은 이효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집에서 죽는 거, 집에서 결혼하는 거, 그리고 집에서 태어나는 거. 이 세 가지가 이제 자기가 집에서 하고 싶은 건데, 집에서 태어났고, 집에서 결혼했고, 이제 집에서 죽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번 책을 쓰면서 취재를 하다가 되게 이제 반전이 일어났죠. 그 임시 남매분들이 아빠가 이제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집을 특실처럼 이렇게 꾸며서 아빠를 집에서 임종하게 하려고 이 남매분들이 다 이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엄마가 딱 반기를 들고 반대를 하죠. 니네 아버지가 왜 집에 와서 죽어야 되냐. 두 분은 너무 사이가 좋으셨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사이였거든요. 지금 그때도 사랑하고 계셨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죽는 거는 싫다. 겁난다. 무섭다. 나 혼자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의사도 간호사도 없는 집에서 아빠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그리고 니네 아버지가 나랑 같이 있었던 침대에서 돌아가셨다 치자. 장례 끝나고 내가 어떻게 그 방에서 자냐. 내가 그 집에서 어떻게 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늘 집에서 돌아가셔야 되고 병원보다는 집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 거였던 거예요. 전문화된 임종실이 있는 병원이라고 하면 임종실에서 돌아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몰랐던 게 집에서 죽으면 이제 형사가 출동을 합니다. 형사가. 왜냐하면 병원에서 죽으면 의사가 바로 이제 사망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인을 하는데, 집에서 죽으면 타살의 흔적이 있을 수 있어서 우선은 형사가 와가지고 타살의 흔적이 없고 병사라는 가능성을 갖고 검안이를 불러요. 그러면 이제 프리랜서 의사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이분의 사인 같은 것들을 이제 적어서 검안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그게 나오면 타살의 의혹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부모님을 장례식장으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목숨이 막 왔다 갔다 한다, 집에서, 그럼 이제 119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119가 불러서 왔는데 119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119는 바로 철수를 해요.
왜냐하면 119 구급대원들은 환자를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환자를 응급실에 옮기는 게 목표지 이미 돌아가신 분은 손을 딱 떼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한 라인으로 그 파출소랑 연결되어 있는 파출소에서 그 집으로 와요. 와서 이분이 외인사일 가능성이 없는지 타살의 흔적이 없는지를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나는 꼭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 가재도구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거만이를 불러서 이 거만이가 이제 사인이 뭐다 이렇게 검안 보고서를 작성하는 비용도 상당히 한 30만 원 든다는 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가 그냥 방송에서 봤던 다 그렇게 죽나 봐라고 하는 것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있는 아주 구체적인 사소하지만 구체적이고 이 구체적이고 사소한 것 때문에 집에서 죽는 게 되게 번거롭고 그리고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제가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죠. 만약에 우리가 임종의 질을 높이고 죽음의 어느 순간에 좀 더 좋은 굿바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도 죽을 수 있게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갖춰야 될 이 서비스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예.